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자영업 절대 하지 마라. 또 수입이 일정치 않은 직업은 안정적인 봉급자보다 2배 이상의 수입이 되어야지만 비슷한 정도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들 합니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굴곡진 생활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영업자는 심각하게 어려운 지경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여주는 이 2가지 지표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만 가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만약 이들이 잘 된다면 왜 폐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표와 같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자영업자의 길에서 무엇을 중점하여 살펴보아야 하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과연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본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백종원 씨가 음식점을 하려면 2가지를 좋아하는지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느냐, 2번째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는 제일 첫 번째 먹는 걸 좋아하는 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야말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일을 좋아하는가? 20년 이상 의무감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나중에 삶 전체를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어떤 것을 좋아한다면 비록 도전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그는 이미 성공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만약에 좋아하는 것이 없다면 어떤 일에 미쳐 있거나 어떤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도 차선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일이 정말로 전망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방방 날던 그런 산업이 있었습니다. 차리기만 하면 돈을 벌던 사업. 제 기억에는 휴대폰 사업이 그랬고 커피점이 그랬고 주식이 그랬으며 비트코인도 한때 그러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업도 그러했습니다. 이 사업의 공통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양길로 접어드는 것이 있고 또 그나마 롱런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살펴보면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백종원 씨의 말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들 음식점이 포화 상태라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매력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처럼 돈 벌기 쉬운 것은 없고 아직도 음식의 분야에서는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살펴볼 것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인가? 어떤 업종이든지 노하우는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뒤따라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룩한 그러한 아성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그러한 존재감, 그것이 있는 직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위치를, 나의 길에 들어와서 나의 자리를 위협한다면
그때 만약에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가 뿌리채 위험하다면 심각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인중개사업을 예를 들어보면 공인중개사업 자체는 차리기가 용이한 업종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경매 방향으로, 어떤 부분은 교육 방향으로, 어떤 분은 공인중개사 조직 방향으로, 그리고 제일 많은 분들이 투자의 방향으로 업을 해나가면서 널널하게 해도 살아갈 만한 그러한 노하우를 축적을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건물주인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세 채나 갖고 있는데 그분이 너무 단조롭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서 지금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빌딩을 짓고 땅을 사들이고 그러한 건축업을 병행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 자체가 주는 매력이 여전히 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나 침범해서 당신의 아성을 위협할 만하다면 나는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정감이 있는가입니다. 안정감이 있는 직업이 현대사회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변화가 대단한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호 직업 1위가 공무원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직업이 과연 안정감이 있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그 업종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으며 앞으로 미래에도 얼마나 오래 계속 살아남을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대기업 다니다가 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과감하게 그만두고 자영업을 선택하는, 아니면 어떤 다른 업종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그 선택한 그 직업이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류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만큼 안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요. 이상으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메인 생활이 싫어서 자영업을 동경했고, 그 당시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잘 나가던, 잘 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딱히 잘하는 분야,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 이런 것을 보니 그런 것이 별로 없었고, 본사 총무부에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공인중개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중간 경유지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이 직업이 반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어설픈 선택은 본인은 물론 주변 가족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안 맞는 옷을 입은 채로 그저 열심히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때와 시기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도 제가 모색하는 직업 중에 하나지만 아직은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그처럼 좋아하고 하고 싶은 분야를 제가 같이 하면서, 옆에서 지원하면서,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이때까지 같이 동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듯이 그 일을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